순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호남 동서화합지대라는 점이 부각돼 경쟁도시인 광주를 누르고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통계청 집계사상 처음이자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흥군은 고령자 비율에서 전국 시군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순천만랜드 특위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 찬반 의견이 여전히 백중세로 나뉘어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에 대한 공식 의견을 열흘 만에 번복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역 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와 순천시가 유치 경쟁을 벌여 관심이 쏠렸던 호남권 자벌드, 결국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은 환호했고 광주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4만 명에 이르는 광주 전남 학생들의 직업체험 요람이 될 호남권 자볼드의 입지가 순천으로 결정됐습니다. 영호남 동서화합지대라는 점을 내세운 순천의 논리가 호남 최대 도시인 광주를 누른 요인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환영한다며 2018년 완공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남해안권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균형적인 그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 5시쯤 광주시로 공문을 보내 호남권 자부월드 탈락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났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냥 올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 대부분 판단도 그러라 믿고 있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담당자로도 굉장히 안타깝고 허탈한 이런 심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485억 원에 이르는 호남권 자부월드는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학생 수와 접근성, 재원 마련에서 광역시인 광주가 유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로 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모두 37만 1000여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의 고령자 비율은 고흥이 38.5%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여수 16%, 순천 13.4%, 광양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가 오늘 순천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퇴임 후 첫 지역 강연으로 조충훈 순천시장과 함께 자유경제론에 대한 토크쇼 형식의 특강을 갖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김 전 대표의 강연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에서부터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을 부각시키고 이를 실현할 적임자를 대권주자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강에 앞서 더민주 순천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은 핵심 당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순천을 방문해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김 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이 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찾은 지역 강연지가 또 순천이신데요. 예. 특별히 순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 순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구당이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조직 개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장이 마땅한 사람이 없고 과거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순천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그런데 마침 우리 조충훈 시장께서 여기 순천이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 와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내려오게 된 겁니다.
순천은 야당 텃밭인데도 여당 국회의원을 또 2번이나 배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19대 총선 때 뭐 야당 연합한다고 해가지고서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고 당시에 통진당 후보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당의 조직 자체도 상당히 약화된 그런 과정에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도중에 이제 하차를 하고 보궐선거를 갖다 하게 됐는데 이 보궐선거를 하는 과정에 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이 그 경선 이후에 단합을 못하고 그저 그냥 분열된 그런 모습으로다가 선거에 임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하게 됐는데 뭐 지난번 20대 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또 재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당의 그동안의 그 내부적인 균열을 갖다가 잘 마무리를 지으면은 지금 이제 위원장 직대를 맡은 이 조중훈 시장께서 당을 다시 한번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또 김 전 대표께서는 경제 민주화를 평소에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요즘 뭐 철강이나 조선업 위기에 처한 이 지역에 적용 가능한 경제 민주화 실현 대책 그러니까 지금 해당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을 하게 되는 분들의 소득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에 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더민주의 호남 정책 방향 앞으로 어떻게 잡아가실 생각이신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 쪽에서 상당한 그런 그 패배를 갖다가 맛보았는데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에 집권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을 위한 제대로 된 소위 비전을 제시하고 올 것 같으면은 호남 민심도 함께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쁜 일정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전남 동북권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호남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순천과 고흥 등 전남 동북권을 방문해 청년 문제와 인권 문제, 친환경 농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호남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천 전 공동대표는 특히 오늘 첫 일정으로 당원 지지자들과 만난 만찬 자리에서 호남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다 할 것이며 호남의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천 랜드랜드 민자유치 개발 사업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한 점 의혹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순천시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3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1,200억여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순천 랜드랜드 유원지 개발 사업. 현재 땅 투기, 막권 판매소 입점 가능성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까지 제기되며 일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조충훈 순천시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본계약까지 체결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풀겠다며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땅값 올라가면 팔아먹고 도망갈 것 같다. 그럼 거기다 못 팔아먹는다. 쓰겠다는 거죠. 마사에 막권 팔 것 같다. 막권 못 판다. 우려되는 건 전부 다 거기다 넣어서 MOU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역 내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순천 랜드랜드 민자유치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찬성 11표에 그치면서 결국 부결됐지만 특위 구성 찬성 측 의원들은 사업 범위와 내용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며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 질문을 하니까 MOA 과정 전에 동의를 받겠다, 공천을 하겠다, 이제서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특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 의원들은 시행정의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찬성 측 의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정해준 대로 투자하고 나는 사업자가 의회의 검증을 거치고 의회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의회 내에서조차 상반된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랜드랜 유원지 조성 사업은 지역 내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광주 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의 7개 기업이 810만 달러가량의 화물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진해운을 통해 아시아나 미주로 화물을 보냈지만 해당 국가에서 입항을 거부하거나 선박을 억류해 물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앞으로 한진 여파로 인한 운송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물류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물과 지역 업소를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오는 9일까지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품 이용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광양경제활성화운송본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광양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양 컨부두 사거리 등에서 지역 업소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지역 연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산물 42개 품종에서 641건의 시료를 채취해 세균과 방사능,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기준 초과 품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를 정부에서 이관받아 출하 전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모니터링 등 수산물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대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이 심하자 뒷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호남 고속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의뢰한 것은 지난달 11일 무안공항 경유가 아닌 지선 연결이란 기재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까지만 우선 건설한다는 수정안을 기재부에 제시했습니다. 기재부가 연구 영역에 들어가면 전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20년 흑산도 소형공항 개항에 맞춰 무안공항과 연결되는 고속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무안공항까지 우선 건설하는 이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안을 바꿨고 수정안대로 되면 목포까지 완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낙연 지사께서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무안공항 목포로 KTX가 진행되도록. 이낙연 지사와 박지원 의원은 기재부의 연구 영역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용역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노선을 빨리 확정 지을 것을 기재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보면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공항의 접근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안공항 경유하는 노선은 확실히 지금은 확정을 지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불과 열흘 동안 호남 고속철 노선안을 놓고 오락가락 결정을 내린 전남도 행정은 결과적으로 갈등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초대 사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동국 전 도시공사 사장과 당시 회계 담당 직원 2명에게 16억 7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는 이전 사장 등이 도시공사 사업 중 민간 사업자에게 유사 보증 행위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광주고법 제3민사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9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한영대학 간호과가 오는 2018년부터 4년제 학사 과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한영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방문 평가 등을 거쳐 교육부로부터 4년제 간호과로 지정돼
내후년부터 일반대학 간호학과와 동일하게 학사 일정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영대 측은 기존 재학생과 내년 신입생도 본인이 선택하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내년 국비 예산이 1,2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별로는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에 83억 원, 고흥 복례간 국도 15호선 건설에 66억 원이 반영됐으며 무인기 개발 및 성능시험평가 기반 구축 56억 원,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30억 원 등도 신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고흥부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증액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은도 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육이 서도 분교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용역조사 결과 검은 지역 4개 학교 학생들의 학년별 주요 수업을 진행할 학교로 서도 분교장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